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사실 쉬는 시간을 제대로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쉬는 시간 없이 제 말하는 걸 너무 심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너무 급하게 풀어놓지 못하게 잠깐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 배민원, 요기요 이 플랫폼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 그리고 배민원, 요기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플랫폼들이죠. 그래서 여기 뭐 중개수수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제로 뭐 영업을 하시게 될 분은 그때 또 자세히 또 알아보시게 되실 거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무의미할 거예요. 쟤는 왜 다 알고 있는 걸 지금 또 저렇게 설명을 하나. 그래서 이 표를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특이사항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쿠팡이츠 영업시간이 늘어난 거랑 그리고 쿠팡이츠랑 배민원은 저희가 아무래도 수수료 떼이는 게 많으니 그 배달 대행료로 떼이는 거 5,000원, 6,000원 말고도 그 건별 결제 수수료가 따로 떼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주문 금액을 높여서 주문량을 좀 낮추더라도 왜냐면은 우리가 조리해야 되는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는 단점도 같이 있으니까 객단가를 높여서 유효한 저희 매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주문을 받는 수단으로 쓰는 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기요는 요기요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요기요는 참 장점이 없어요. 네, 제가 다 쓰고 있는데 요기요는 참 그냥 장점이 없어요. 너무 수수료도 많이 떼이고 그렇다고 주문이 막 폭발적이지도 않고 뭐 UI도 사실은 좀 별로 예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기요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요기요 주문 이렇게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 맞다, 우리가 요기요를 하고 있었구나. 요기요는 그냥 내가 주문을 추가로 받는 뭐 수단으로, 왜냐면 입점 광고비가 없으니까 그냥 그 수단으로만 사용하셔서 입점을 또 뭐 아예 하지 마시라 이건 아닌데 그냥 입점은 하시되 뭐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끔씩 들어가서 리뷰 관리 정도만 해주시고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배민원 특이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샵인샵 불가, 사업자 번호 기준 1개 등록 가능. 근데 내가 만약에 매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배민원도 그냥 내가 추가 입점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있는 샵인샵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서 배민원은 좀 이거 샵인샵 브랜드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배달의 민족 그 담당자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매장 앞에 배너 있고 뭐 사인물 있고 이런 거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찍어서 보내면은 배민원 등록해주냐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100% 해준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배민원에 입점을 시켰기 때문에 매장 앞 배너나 이런 사인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입점하고 싶은 샵인샵 브랜드가 있으면은 그걸로 배민원 이용하셔서 효과 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기 표 보시고 이거 할 때 배달비는 이런 식으로 들고 내가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를 이용할 때는 배달 대행 업체를 따로 섭외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배민원이랑 쿠팡이츠는 배달 대행 기사를 따로 보내주는 거구나. 대신에 주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은 돼야겠구나. 그리고 객단가를 많이 높여야겠구나. 뭐 이런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알고 계셔도 나중에 실제로 준비하실 때 아니면 지금 내 매장을 다시 점검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그냥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달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배달 대행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쿠팡이츠나 배민원만 쓸 게 아니라면. 그래서 사실 배달 대행 업체도 굉장히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2017년부터 이제 피자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배달 대행 업체를 만나봤어요. 그래서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뒤에 있는 배달 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단 규모가 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배달 대행 업체가 마냥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세한 업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상호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 모식이랑 또 바로모 뭐 이런 부릉 이런 애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배달 대행 업체들이 큰 규모의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을 제가 처음에 사용하다가 사실은 신생 업체로 바꿔보기도 했어요. 바꿨었던 이유는
너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쟁이 막 서로 간에 치열할 때여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들이 소화할 수 없는 가맹 점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사실 배달 수요는 되게 폭증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의 주문을 빼주질 못해서 거의 주문과 동시에 배차를 요청을 해도 거의 뭐 40분, 50분 이렇게 뒤에 오고 실제로 고객한테 전달될 때까지는 1시간 반, 1시간 40분 뭐 이렇게 걸리니까 고객 컴플레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려서 그래서 배달 대행 업체를 좀 여러 번 바꿔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다시 원래 쓰던 그 큰 업체로 돌아갔어요. 많이 시스템이 개선이 되기도 했고 작은 업체를 경험해 봤더니 이거는 그거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오셔서 저희한테 하시는 저희가 막 시달리고 있을 때쯤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런 배달대행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장님 지금 배달도 되게 많으신데 이거 콜 안 빠져서 속상하지 않으시냐.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다 이렇게 콜 안 빠져가지고 너무 화 많이 내시더라. 그래서 저희로 넘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다. 여기 주변에. 저희는 신생업체라서 여기 보세요. 지금 뭐 콜도 많이 없죠. 그래서 사장님 가게 주문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빼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무조건 사장님 가게 먼저 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신생업체니까 관리비도 안 받을 거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드릴 거고요. 뭐 할증 요금도 저희끼리 그냥 내부적으로 인원이 별로 없어서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다 맞춰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물론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랑 되게 친하게 지내주시고 뭐 저희를 되게 우선해 주시는 것 같고 한데 그게 이제 그 배달대행 업체도 이제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거. 이제 기사님들이 이탈을 하니까 기사님들이 이탈을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가맹수 점수대로 또 줄어들면은 기사님들이 소화를 못 하는데 차라리 큰 업체면은 그래도 어떻게 다 메꿔서 하긴 하는데 너무 영세한 업체면 그러다가 아예 만세해버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을 하면은 내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쓰고 생각으로는 여기 안 되면 여기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안 되고 왜냐면 월 관리비라는 걸 이들한테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를 다 해놓으면 사실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다 나가는 거니까 한 업체를 보통 지정을 해서 써요. 뭐 아니면은 콜수가 정말 잘 나오고 정말 배달이 잘 되는 곳들은 뭐 2군데 정도, 3군데 정도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데 보통의 매장은 한 군데만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저희를 커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크진 않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업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내 컴플레인이라던가 나의 애로사항을 관리비를 받는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업체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좀 잘 따져보세요. 뭐 라이더는 몇 명인지 그리고 이 사장이 이제 직접 관여를 하면서 직접 배달도 하시고 하는 분인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큰 업체라고 해도 그 무조건 뭐 관리가 잘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또 지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사장의 역량 따라 또 큰 업체도 많이 문제가 생기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큰 업체면은 내가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그쪽은 존재를 하니까 너무 영세한 곳은 그 순간에 혹해가지고 섣불리 옮기시거나 아니면 처음에 선택을 하신다거나 이런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건도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사실 동네마다 기본요금이 되게 달라요. 동네마다 기본요금이 다르고 그리고 동네마다 어떤 기본요금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키로수도 다르고 그리고 날씨별로 할증 아니면은 뭐 야간 할증 아니면 이른 오전 할증 이런 게 붙는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그 한 달 월 관리비 월 콜수 뭐 이런 것만 이제 보통은 알아보시고 뭐 비 올 때 할증부터요 뭐 이렇게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달업을 하다 보면 뭐 물론 모든 창업이 그렇겠지만 되게 변수가 많아요. 되게 변수가 많아서 저는 이제 우리 코로나 할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할증 특이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업체마다 아마 다 다른 조건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살펴보시고 최대한 나한테 맞는 거 뭐 처음에 콜수가 안 나오면 이제 제안을 하기를 관리비를 받지 않고 건당으로 받겠다. 왜냐면 지금 콜수가 얼마 안 나오는데 한 달에 뭐 10만 원, 15만 원의 관리비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시냐. 그래서 나오시는 콜수만큼만 내가 이거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따져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래 나는 하루에 뭐 3건 정도밖에 안 받고 한 달에 100콜이 안 될 거니까 이게 낫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배달을 준비하고 배달 창업을 했는데 한 달에 100콜을 받는다. 이거는 또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배달 대행 업체를 굳이 쓰면서 그거는 그냥 배달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의 목적은 배달로 매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배달로 매출을 하루에 뭐 2, 30콜을 무조건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이 나한테 유리한지 이렇게 약간 한 걸음 뒤로 보시고 따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화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 봤는데 이거 뭐야? 배달 대행 업체 배만 불려준 꼴이잖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달 대행 업체에 주는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거 나중에 배달 대행 업체랑 이거 부가세 포함이냐 아니냐 나중에 내가 또 따로 부가세를 줘야 되는 거냐 그래야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냐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진짜 골머리 썩는 분들 많으세요. 그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가지고 매출 매입을 맞춰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달대행한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세금계산서를. 근데 배달대행 업체에서 끊어주질 않았길래 나는 분명히 배달대행비를 계속 입금하고 지출을 했는데 그래서 저 이거 계산서 좀 끊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네 사장님 그러면은 뭐 한 달에 저희한테 400만 원을 그 배달대행비 입금 주셨으니까 40만 원 더 입금해 주시면 계산서 끊어드릴게요.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서로 언쟁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당연히 부가세 포함인 줄 알았는데 왜 지금 40만 원 또 입금하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점주님도 본사에서 좀 끊어주면 안 되냐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너무 얼굴 붉히시는 일 없도록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영업시간이 이른 아침이거나 아예 새벽이시거나 하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언제만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번 혹은 뭐 특이한 상황에서만 예를 들면은 예전처럼 갑자기 모든 카페가 영업 제한이 걸려가지고 배달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새벽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되게 늘어났었어요. 이럴 때 내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할증이 붙는 구간대에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 말고 내가 늘 루틴하게 그 할증 붙는 구간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것도 처음에 계약할 때 아예 협의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진짜 할증 붙고 하면 배달 대행료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달 대행 고객한테는 어느 정도 기본 요금밖에 받지 못하지만 이 배달 대행 업체에는 할증 붙는 거, 또 거리마다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 다 또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내가 받을 배달 팁과 배달 대행사에 줘야 되는 이 금액이 그 갭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할증 금액도 다 포함해서 관리비도 다 포함해서 한 달에 내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배달 대행 업체에 주는 배달 대행비가 25% 이상 넘어가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든 주문을 다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서 보내면 사실 25% 30%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객단가를 올리는 것밖에는 사실 없어요. 배달대행 업체랑 가격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이제 선정하실 때는 그 배달대행 업체의 규모, 그리고 뭐 기본료, 할증 구간, 또 할증 시간, 할증 요일 이런 조건들 좀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비용을 지불을 할 때 이게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세금적으로 혹은 또 내가 이거 지급함에 있어서 조건이 또 따로 변경되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셔도 나중에 뭐 배달 대행 때문에 열받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영업을 하시면 이제 되게 여러분의 배달 대행 기사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웃긴데 손님들은 저희가 이제야 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배달대행 기사님들이 어떻게 해주시던지 저거는 기사님의 잘못, 배달대행 업체의 잘못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지만 옛날에는 뭘 보내면 그냥 무조건 가게 배달 사원이 잘못한 줄 알고 악플 되게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는 기사님들한테 되게 친절한 편이에요. 또 물론 잘 해주시기도 했고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운영을 하실 때 기사님들한테 그냥 좀 음료수 되게 싼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주시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뭐 막 다른 거 밀려있을 때 저희 거 먼저 와주시고 어쨌든 매장 매출에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절대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이랑 그냥 원활하게 잘 지내시고 서로 가격 협의만 잘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영세한 곳에만 현혹되지 않으셔도 뭐 반은 뭐 잘 구하시는 거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매장의 디테일, 이제 실제로 내가 영업을 하기 전에 저도 지금 이제 와플 샐러드 샌드위치를 하고 그 호두를 준비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실제로 영업을 시작해요. 그거 배달의 민족상에 입점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준비할 파스타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우리 배달 포장 용기에 붙이는 스티커, 그리고 고객한테 가는 메모지, 그리고 배달이 출발했을 때 고객한테 보내는 문자, 그리고 배달을 받아서 고객이 사진을 찍고 싶게끔 만드는 거를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 리뷰 이벤트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매장의 제품을 받아서 고객이 찍어서 올린 사진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티커 있고 메인 스티커, 그리고 메뉴명 적는 스티커, 그리고 서비스 스티커. 근데 이게 사실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어요. 비즈하우스라는 사이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이트라서. 그래서 비즈하우스에서 스티커 인쇄해가지고 제품에다 붙여서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스마일 캔버스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내 메인 메뉴에 붙일 메인 스티커, 고객한테 주는 서비스 스티커, 그리고 메뉴명을 그냥 네임펜으로 찍찍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메뉴명 기입하면 훨씬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없네. 저희가 모든 제품에 붙여 나가는 메모지가 있어요.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리뷰 한번 부탁드려요. 별거 아닌데 그냥 되게 손글씨스러운 글자체로 인쇄해가지고 잘라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시작하실 분들, 혹은 지금 배달을 하고 계시는데 매출이 조금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리뷰가 좀 분명히 나가는 거에 비해서 리뷰가 좀 잘 안 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티커랑 메모지, 그리고 출발을 하면은 그 배달의 민족 우리 사장님,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가 배달을 시작하면은 배민 주문 접수라는 어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고객이 만약에 주문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고객의 안심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꾹 눌러서 저희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저는 모든 주문에 다 문자를 보냈고, 지금 일하는 직원들도 오면은 가장 먼저 교육하는 건 스티커 잘 붙여서 나가고, 메뉴명 잘 기입하고, 쪽지 붙이고, 그리고 고객이 이제 배달의 민족 빌지에서 요청사항에 뭘 많이 쓸 거예요. 그럼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면은 저는 그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줄치고 대답을 썼어요. 그냥 네 한마디라도 네 쓰고, 뭐 잘 먹고 있어요 쓰면 그게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문자 보낼 때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뭐 문제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달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문자를 보내면 일단 고객이 기다리다가 출발했네 라고 예상 시간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무리 조금 배달이 늦거나 해도 내가 매장에서 출발을 시켰다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 컴플레인이 첫 번째로 좀 안 걸려요. 이거는 매장에서 내가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기사의 잘못이다, 늦게 와도. 그리고 내가 이제 가게의 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달의 민족 어플 보면 다른 데 주문할 때 봐도 문제가 생기면 매장으로 전화 주세요 라는 문구를 참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어떠한 상황에 대한 안 좋은 리뷰가 바로 어플에 달리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전화를 제발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 잘 안 보시고 문제 생기면 전화 잘 안 해요. 왜냐면 사실 생각보다 내성적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배달 시키시는 분들 전화 안 하고 컴플레인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악플 달고 다시 주문 안 하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보다도 문자를 보내서 이제 출발했고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매장에 전해달라, 뭐 좋은 하루 보내셔라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금 이래서 좀 아쉬웠어요, 뭐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로 피드백을 주세요. 그리고 일단 이 패키지, 쪽지, 요청사항에 대한 대답에서 이미 그분은 받고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문자로도 그냥 좋은 피드백은 주시되 그게 악플로 이어지진 않고, 또 전화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부득이하게 리뷰를 남기신다고 해도 5점 주고 사장님만 보이는 리뷰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가 배달을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꼭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그 매장에서 잘 된 이유라고도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가맹점을 내드리면서 오픈하시는 점주님들한테 이 모든 것들을 다 처음에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스티커, 쪽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시고, 또 배달의 민족 페이지에서 예쁘게 이 모든 게 다 통일성 있도록 유지가 되도록. 근데 이게 개인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했으니까. 그래서 내 매장의 디테일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채우시고, 고객이 받았을 때 대접받는다라는 느낌.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배달을 시켰을 뿐인데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맛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맛있어야 되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왜냐면 요즘엔 참 다 맛없는 음식이 없어요. 맛없는 음식이 없고 그냥 모두가 다 맛있고 양이 많고 괜찮아요. 그래서 맛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점점 더 치열해지는 배달 시장에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디테일을 내가 좀 더 살뜰하게 챙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점주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금 이걸 보시면은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워낙에 그 잘 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내가 프랜차이즈 무슨 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손편지 한 번 쓰고 내가 고객한테 문자 한 번 보내고 내가 이런 서비스 스티커라던가 이런 거 따로 주문해서 한번 붙여서 나가보고, 여기 보시면 이거 저희는 과자 포장이에요. 이 리뷰 이벤트 상품인데요. 리뷰 이벤트 상품도 너무 비싼 거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이제 뭐 하지? 음료 줄까? 뭐 줄까? 하시는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코스트코 대용량 프레첼이 있어요. 그거 따로 포장해서 나가셔도 되고, 요구르트도 그냥 한 줄이 사실은 몇백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한 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이 엄청 감동하죠. 그리고 쿠팡에서도 보면은 음료수 한 캔 이런 거 되게 싼 가격으로 적게 살 수 있는 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300원 이하로 고객한테 리뷰 이벤트를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주고 이제 좋은 리뷰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심어놓고 하면은 프랜차이즈도 충분히 거기에서 개인 매장의 색을 띠면서 잘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신경 써가지고 하시면 진짜 매출에 도움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도 느꼈고 지금 거의 50개 정도의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거기서 매 순간 검증하고 있어요. 매번 검증하고 있어요. 리뷰는 확실히 분위기를 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예쁜 패키지로 고객한테 배달을 보내면 한번 좋은 리뷰가 쌓이고 이게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은 그냥 리뷰가 안 달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러 오기 전에도 한 건의 계약을 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순이 앞에 다른 점 거를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리뷰가 다른 데는 다 잘 달리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딱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맛은 당연하고요. 맛은 당연하고 이 디테일 잘 챙기고 그냥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은 그 좋은 리뷰를 쌓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달의 민족에서 보면 그 4.9 평점이 있고 옆에 그 리뷰 개수가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되게 막 1000개 다 보였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플러스 10, 플러스 50, 플러스 100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100이 최대치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리뷰가 많아도 거의 밖에서 눌러봤을 때 밖에서 내가 이걸 누르고 들어오기 전에는 이 100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최단 시간 1개월 안에 내가 이 100으로 무조건 가겠다, 리뷰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업하시면 돼요. 왜냐면 딱 100까지 가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이 매장이 리뷰가 몇 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 다음에는 고객이 누르고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승부를 보면 되는 거니까 최단 기간 100개까지 가겠다. 플러스 리뷰 10일 때 다르고 50일 때 다르고 100일 때 다르고 그냥 주문이 매출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내가 노력해서 무조건 100개까지 가겠다.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마음가짐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훨씬 최단 기간 다 도달할 수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다 중요하지만 맛있는 거는 아주 기본 그리고 내가 이거를 껐다 켰다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내 역량 혹은 인원 아니면은 공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동선은 적합하고 내가 판매할 메뉴가 배달에 적합한지 그리고 내가 추가하려는 메뉴들이 있으면 내가 쓰고 있는 재료랑 가능하면 혼용이 가능한 것들 포장용기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재료 혼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최대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장용기에 이 메뉴를 담아서 나갈 수 있는 포장용기 호환이라도 되는지 이거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은 어쨌든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 내가 눈앞에 단기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배달이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배달 대행비, 포장용기, 집기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비용을 녹인다고 했을 때
어쨌든 돈을 벌어야 좀 재미가 있죠. 그래서 재미가 있으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준비를 잘 하고 시작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저희가 입점 신청을 하면은 옛날에는 뭐 처음에 엄청 배달 몰릴 때는 뭐 2주도 걸리고 3주도 걸리고 이런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입점하면 일주일 안에 승인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배달의 민족 매니저를 배정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배달의 민족은 각 동네 또 외주를 주는 것 같아요. 외주를 줘서 각 동네마다 지역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담당자를 통해서 입점 신청을 하면은 그분들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항목을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해주거든요.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리면 배달의 민족은 이제 신규로 입점을 할 때는 그냥 신규 입점이 있고 또 이제 샵인샵을 추가하실 때 이제 원래 입점이 되어 있는 사업자를 또 추가로 하시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최초로 입점을 할 때는 그 배달 매니저를 배달의 민족에서 배정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정리가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신규로 입점을 할 때는 그냥 이제 담당 매니저를 배정받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입점을 할 때는 나만 연락할 수 있어. 이분한테 담당 전달받은 매니저한테만 연락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뭐 본사에 등록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등록을 한다거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정해진 매니저는 이제 쭉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다른 업체에 등록 요청을 한다고 해도 처음 이제 대행해주는 업체 그러면은 거기를 통해서 정해지는 매니저랑 끝까지 가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진행을 하고 또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랑 영업신고증이랑 그리고 통장사본 이렇게 서류는 필요하고 줘야 되는 정보는 이제 영업시간이라던가 대표 메뉴 6가지 그리고 영업시간, 광고 개수 그리고 원산지 정보, 그리고 대략적인 메뉴 정보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딱 받으면은 이거를 내가 언제 메뉴를 다 쓰고 원산지를 언제 다 찾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특히 혼자일 경우 본사가 도와준다거나 배달을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기 전에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턱턱 막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배달의 민족 입점을 하기 위함이지 여기에서 모든 걸 결정짓고 이걸로 바로 판매가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만 적으시면 돼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에 이제 입점이 되면은 사장님 사이트 아이디를 발부하게 되는데 나중에 사장님 사이트 셀프 서비스에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업시간, 원산지 이런 뭐 메뉴 정보 뭐든지 다 수정이 가능해서 처음에 등록 입점 신청을 할 때는 최소한의 정보만 해서 일단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 그래도 이제 오는 길에 매출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좋은데 참 장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올 초이고 그 전에는 저도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2단계가 되고 이제 매출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어지면서 배달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다가 이건 배달로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월세가 44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그냥 주간에만 배달을 해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홀 매출이랑 대관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영업을 좀 했었어요. 저도 똑같이. 새벽 3시까지 아침 10시에 나와서 새벽 3시까지 하고 이제 직원들이 아침에 있으면 저는 한 2시쯤 나와가지고 새벽까지 하고 들어가고 집에 가서 아침 7시에 자고 다시 자고 나오고 이랬는데 정확히 열흘 하고서 아파가지고 그만뒀어요. 뭐 물론 제가 되게 나약한 걸 수도 있는데 좀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때 딱 들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올해는 이 상태면 제가 올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물론 지금은 좀 그래도 늘려서 밤 11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내가 지금 단기간에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고 단기간에 주문수를 끌어올리고 싶고 그래서 영업시간을 일찍 열어서 늦게까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분명히 매출은 나와요. 분명히 매출은 나오는데
그때뿐인 거고 내가 이거를 쭉 끌고 가지 못하는 거면은 아예 안 하는 일만 못한 거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손님이 시간대별로 다 다르잖아요. 밤에 시키는 그들만의 세상이 또 반드시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시켜가지고 아 좋다 좋다 이렇게 계속 시키다가 나중에 그 시간대에 저희가 열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운 좋아서 낮에 시키고 아침에 시키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때 잠깐 영업한다고 해서 그때 손님이 또 밑으로 흡수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잘 판단해 보시고 영업시간 조정도 하시면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 건강 참 많이 망가져요. 그런 거 많이 받고 그래서 건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건강 무엇보다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배달이 좀 아무래도 비대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외로운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까 3교시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3교시에 이 내용을 잘 전달을 못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4교시에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음 강의가 5시 10분 정도의 시작이라고 아까 여쭤봤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남은 내용을 좀 약간 스피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 4시 반이어가지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만 하다 보니 원래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얼굴 보고 질문 있으면 질문 그때그때 받아드리고 설명드리고 이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까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는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나 이건데 사실 이건 저는 배달의 민족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배달의 민족이고 실제로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것도 배달의 민족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배달의 민족이 제일 정직해요. 매출이. 그냥 제가 투자한 광고비 대비 매출이 온전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냥 정직하게 매출이 나와주는 것 같아서 뭐 배달의민족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배달의민족 되게 좋아해요. 뭐 물론 제가 여기서 매출을 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걸로 매출을 많이도 내봤고 적게도 내봤는데 그냥 정말 딱 그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제가 얼마나 신경 쓰고 내가 얼마나 이거를 세팅을 잘 해놓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변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아까 우리 뭐 리뷰고 뭐고 스티커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디테일 사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은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캡처본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 배달의 민족 어플을 키면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켜서 여기 이제 배달 들어갈 거예요. 배달에 들어가면은 여기 되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죠. 여기에서 저는 카페 디저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막 이렇게 뜨는데 이 PPT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만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3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리스트예요. 여기는 랜덤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땡기면 계속 랜덤으로 뜰 거고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10분에 한 번 정도로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리 기반이어서 그냥 내가 가까운 곳에 있는 대로 랜덤으로 뜨고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울트라콜 광고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뜨는데요.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요. 여기는 안 되어 있구나. 보세요. 여기 위에 메뉴 모음컷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이름 뒤쪽에 보면은 사진을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했어요. 근데 사진 등록을 안 해서 되게 밋밋한 화면이죠. 근데 제가 사진 등록하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배달의 민족 셀프 서비스 사장님 공장에 들어가면은 메뉴 모음컷 등록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진을 설정한 곳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실히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 이름 위에 여기 사진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손님이 봤을 때 그냥 눈이 좀 시원하잖아요. 이거 옛날에 배민 라이더스에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사진 등록을 하면서 눈이 훨씬 시원해지고 여기 보면 밑으로 내리면 메뉴란이 있고 정보란이 있고 리뷰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하나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메뉴 탭은 여기 이제 바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첫 화면이에요. 그래서 메뉴 탭이 여기 딱 처음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고객한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정보, 전달해야 되고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거기다가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4줄, 5줄 정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신메뉴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해놓은 거는 딸기철이 지금 아닌데 생딸기가 왜 아니냐 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딸기철이 아닐 때는 생딸기 대신에 딸기잼으로 대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500원 할인이 됩니다 라는 문구를 거기 써놨어요. 이거를 저는 고객님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너무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일 위에 썼는데 마찬가지로 뭐 리뷰 이벤트를 강조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리뷰 이벤트 중 아니면은 우리 오픈했어요. 오픈 이벤트 중 하고 또 밑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뭐 신메뉴 나왔으면은 신메뉴 출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뭔가 내 매장에 지금 특별한 재료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알리고 싶다 이러면은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뭐 어떻게 좋은 무엇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위에 고객이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전달하고 싶은 정보 우리 배달의 민족상에서 어플상에서 이렇게 수많은 가게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내는 광고료를 제가 아까 온라인 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거, 영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고객들이 막 지나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게 그냥 로드 손님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로드 손님이 지나가다가 뭐야 여기 보니까 여기 한번 눌러보고 싶네.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면 이제 고객이 입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장에 딱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막 메뉴 살펴보면은 매장에 와서 그냥 메뉴판 살펴보시는 거. 그러다가 실제로 주문이 이루어지면 그냥 매장에서 주문해서 드시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고객이 이제 매장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 매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되게 용기를 가지고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사장한테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풍기면은 잘 안 되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고객이 좀 약간 쭈뼛쭈뼛하거나 물음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는 이런 거 판매하는데고 뭐 주문 도와드릴까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이거 배달앱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 매장이 뭘 판매하고 있고 내가 가게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고 내 매장을 이용하려면 이런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점을 좀 메뉴 탭 상단에 명확히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탭에서는 정보 탭은 요즘에 이게 생겼어요. 정보에서 가게 소개. 옛날에는 여기에서 이제 뭐 그냥 저희 가게는 뭐 뭐 숙성된 재료를 사용하고 저희 가게는 뭐 이런 걸 팔고 정성을 다해서 요리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만 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컨텐츠 보드라고 해서 이 컨텐츠 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었던 화면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사진도 되고 영상도 돼요. 영상을 올릴 때는 영상 자체가 업로드는 안 되고 유튜브에서 비공개든지 뭐든지 내 채널을 개설해서 거기에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그 링크를 공유하시는 방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번거롭긴 번거로운데 그냥 한번 등록해 놓으면 그때부터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채널 한번 개설해 놓으시고 그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은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자주 바꾸는 편이긴 한데 사진도 자주 찍는 편이고 김치찌개를 팔고 계신 분은 김치찌개 막 팔팔 끓이고 있는 영상 하나 올려놓으시면 그냥 뭐 그 바로 매출로 직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프라인 매장 뭐 간판 전면이야. 내 매장이 되게 예쁜 경우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뭐 내 매장 전면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배달 매장이에요. 배달 매장인데 뭔가 배달 매장은 그 안 좋은 인식 있잖아요. 뭐 더러울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러면 난 배달 매장인데 내 스스로 주방 청소 되게 잘하고 막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청소된 그냥 주방 사진 하나만 올려놓고 깨끗한 환경에서 뭐 정성을 다해 요리하고 있습니다. 고객한테 이렇게 시각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생겨가지고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콘텐츠 보드 이용하시면 되고 이거 메뉴 모음컷이라던가 뭐 컨텐츠 보드라던가 이거는 이제 울트라콜 유료 광고 지불하시면은 바로 이것도 같이 기능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이용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내용이 있나? 없고 그 다음에 그 정보란 옆에 보면 이제 리뷰 칸이 나와요. 이제
저는 요즘 모든 배달을 주문하시는 분들의 루틴이 이렇게 막 여기 보다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면은 메뉴, 정보 이런 거 안 보고 무조건 리뷰 칸부터 솔직히 먼저 가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인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리뷰 칸에 먼저 가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매력적인 리뷰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리뷰 칸에 뭐 어떤 내용이 공지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 주문을 그래도 30% 이상은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웃긴 게, 제가 장사를 하면서 리뷰 이벤트를 신청해서 리뷰를 쓰지 않는 사람들, 혹은 너무 맹목적으로 리뷰만 이거 스마트폰 화면 안 보이시는구나. 이거 그 배달의 민족 어플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준비를 해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보이는 화면인데 제가 어떤 부분이 혹시 안 보이셨을까요? 그 콘텐츠 보드? 이따가 답변 주시면 이것도 답변해드릴게요. 그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아무 가게나 눌러서 보시고 그 상호명 뒤에 사진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보 탭에 가서 콘텐츠 보드에 뭐 사진이나 영상이 등록되어 있는지 이거 보시고, 어쨌든 운영을 하시는 점주님들이라면은 거기에다가 최대한 내 매장의 뭐 메뉴 사진, 뭐 외관 사진, 아니면 어필하고 싶은 어떠한 요소들 사진, 영상 올리시면은 되게 매력적으로 변해요. 되게 밋밋하잖아요. 솔직히 배달의 민족 어플 하얗게 돼가지고 볼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사진 요소나 영상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되게 신경 쓴 매장이 된 것 같다라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진짜 좋아하고 막 다 추천해요. 그리고 저희 가맹점들은 물론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매장인데 요청해서 개선해드리거든요. 여러분도 그것부터 먼저 바꿔보시면 그냥 눈이 시원해져요. 들어가면. 그래서 꼭 하시고, 리뷰 탭에 그 리뷰 이벤트 뭐뭐 합니다 라고 그것만 딱 내용만 적기보다는, 제가 아까 비즈하우스 말씀드렸잖아요. 비즈하우스 사이트 가면은 스마일 캔버스로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딱 시각적으로 보이게 내가 제공하고 있는 리뷰 이벤트 하고 밑에 제공하고 있는 품목만 딱 써서 보여주셔도 손님이 인지하기에 훨씬 쉽고, 근데 보통은 뭐 막 별, 하트 이런 거 다 달아놓으셔가지고 리뷰 이벤트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막 정신없이 별이랑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해놓으셨다면 그것보다는 이미지 하나에 그냥 간단하게 쓰시고, 밑에는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사실 그럼 더 자세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글로만 그렇게 막 되어 있으면은 위에 리뷰 이벤트 항목을 읽다가 지쳐요. 그리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한참 내가 리뷰 이벤트 이런 거 여러 개 제공하는구나 해서 막 읽었는데 또 주문하려고 보니까 밑에 리뷰 이벤트 참여 방법까지 막 길게 써 있으면은 읽다 지치고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서 그냥 안 시키거나, 아니면은 시키더라도 이게 복잡해서 리뷰 이벤트 리뷰 실컷 받아놓고서는 리뷰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안 읽었거든요. 읽기 싫으니까. 그래서 간결하게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리뷰 이벤트 상품이라던가 혹은 고객한테 주는 베네핏을 이미지로 위에 등록을 한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왜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냐면, 안심번호 해제, 그리고 뭐 닉네임 적고, 아니면은 뭐 꼭 번호 리뷰 이벤트 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남겨야지만 주고, 워낙에 이제 먹튀가 많아서 이런 방법들을 고안해 내시는 것 같은데, 뭐 그 방법이 있다면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뭐 별 5개 뭐 찜 눌러주시고 뭐 리뷰 부탁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딱 적어주시면은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피로도가 좀 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또 이제 메뉴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뭐야. 여기에서 메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일주일간 와플 반값 진행이라고 메뉴명을 바꿔놨어요. 아메리카노 앞에. 이거는 왜 그랬냐면, 저는 아메리카노가 대표 메뉴로 보여요. 그래서 대표 메뉴는 6가지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최상단에 노출되는 게 아메리카노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바꿨는데, 제가 왜 이랬냐면 이게 앞에 이것도 안 보이시려나?
이게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켜서 보시면은 이 로고 옆에 대표 메뉴 두 가지의 메뉴명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뭐 아메리카노, 하프앤하프 와플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일주일간 와플 반값 진행 아메리카노 해놓으면은 여기 바로 앞에 일주일간 반값 진행 멘트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오 뭐야 일주일간 와플 반값? 이러면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 메뉴 명을 변경함으로써 이 수많은 업체 중에 제가 이제 호객행위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으니까 손님한테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대표 메뉴 명을 한번 바꿔보세요. 뭐 배달팁 할인 아니면은 뭐 리뷰 이벤트 증정 뭐 이런 식으로 뭐 리뷰 없는 데도 많으니까 손님이 보면은 안 그래도 그걸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서 보다가 오 이왕이면 리뷰 이벤트 제공해 주는데 가서 먹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내가 어필하고 싶은 거를 대표 메뉴명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바꾸시면은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구나. 여기 일주일간 와플 반값 진행 이거를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 들어가서 셀프 서비스에 들어간 다음에 메뉴 관리에서 수정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와플 반값 진행 이러면은 그 앞에서 내가 할인하고 있다는 정보를 최상단에 최앞에 노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메뉴 구성이랑 설명은 보면은 보통 그냥 메뉴명만 띡 해놓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플에서 보면은 메뉴명이 있고 그 밑에 가격이랑 같이 그 한 줄 설명이 같이 덧붙여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해놓으신 데도 있고 안 해놓으신 데도 있는데 본인이 하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 어플이라던가 혹은 이제 준비하실 분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메뉴 구성, 메뉴 설명은 꼭 다 풀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메뉴 구성은 내가 이제 앞전에서 주문하려고 누르기 전에 그 밑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리고 메뉴 설명은 내가 이걸 누르고 들어갔을 때 메뉴 구성이 누르고 들어갔을 때 안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메뉴 설명이 앞전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 멘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원두 어디 거 쓰냐는 질문 진짜 많이 받는다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은 원두를 어디 거 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는 이게 맛있구나. 이건 맛있는 거. 라고서 이미 생각을 하고 드세요. 그러면은 맛이 괜찮아. 무난해. 그러면은 역시 원두 어디 거 쓰냐는 말 들을 법하다. 리뷰 바로 남기세요. 원두 근데 진짜 어디 거 쓰세요?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명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사장님 사이트 안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비싼 월세 내고 지금 배달의 민족 영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 먹으셔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샐러드 샌드위치 이걸로 보여드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메뉴 구성 여기 보면 싱싱한 야채, 건크랜베리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다 노출시키시면 되고 여기 근데 이게 없네요. 이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꼭 채우는 거 꼭 채우셔야 돼요. 강박이 있어가지고 채우시고 여러분도 지금 이거 채우지 않으셨다면은 꼭 채우시고 이게 리뷰 관리를 들어가면은 여기 공지 한마디에서 어떤 걸 올리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올리실 수가 있어요. 리뷰 이벤트를. 근데 그 사장님 공지 고정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사장님 한마디라고 해서 매일매일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두 가지인데 그냥 아예 박아놓으실 그냥 아예 늘 루틴하게 해놓으실 정보 뭐 예를 들면 리뷰 이벤트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사장님 한마디에다가는 그냥 뭐 날씨가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이한 이슈 뭐 예를 들어 매장이 휴무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객들한테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거나 하시면 사실 이 란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장님 공지가 저는 리뷰 이벤트를 공지해 놓은 곳이고요. 그리고 사장님 한마디가 뭐 어떻게 바뀐 거 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이벤트 할 때나 뭐 이렇게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참 열정이 많이 불타오를 때는 여기 진짜 자주 썼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분식 브랜드를 할 때는 뭐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장님 한마디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뭐 안녕하세요. 오늘 뭐 비가 많이 오네요. 뭐 어떻게 됐네요. 저떻게 됐네요. 그래서 이러면서 고객이랑 소통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고객이랑 비대면으로 스킨십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고객한테 좀 한층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를 알면서도 채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고객이 받아들이기로는 어플상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정성스럽게 채워져 있고 뭐 이미지 등록돼 있고 되어 있고 하면은 이게 별 작업이 아닌 것 같지만 고객이 딱 받아들였을 때는 아 여기 신경 쓰는 가게구나. 그래서 받으면은 아 역시 이렇게 신경 쓰니까 이렇게 맛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 걸. 그래서 이거 채우시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꼭 채우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입점 업체들 사이에서 저희가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대표 메뉴 명 바꿔서 우리 매장에 고객이 들어오게, 입점하게끔 만드는 거. 로드 손님들이 내 매장에 들어와서 메뉴를 살펴보고 메뉴에서 호감을 얻어 실제 주문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 우리가 홀 장사하는 거라고 그냥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 이벤트든 뭐든 이게 내가 리뷰 이벤트를 안에 뿌리는 이 이미지 혹은 뭐 사장님 한마디에 등록한 이미지 이런 게 뭐 전단지의 개념이라고 또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울트라콜 광고를 결제하면 이게 배달의 민족상에서 고객들이 얼마나 살펴보고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주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고 내가 울트라콜 광고를 결제함으로 인해서 광고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광고 관리 들어가가지고 여기 내가 여기서 울트라콜을 광고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지도 보기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근데 제가 아까 이거 구글 기반이라 가지고 지도가 별로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는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등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뭐 바꾸려고 움직이고 이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되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는 안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내가 광고를 신청을 할 때 광고 신청 이거 인증이 필요하구나. 지금 인증할 시간이 좀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하면 처음에 지도 위치를 정하라고 해요. 내가 어디에다가 이 울트라콜 광고를 할 건지 그때는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막 위치를 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아무 데나 찍으세요. 아무 데나 찍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 변경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보면 신청 취소 통계에서 저 보세요. 배달의 민족 광고 성과 최근에 5.2배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좀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뭐랄까 주문 효율이 미친 듯이 높게 나오는 점주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객단가가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광고 어쨌든 이 효율이라는 건 내가 지불한 광고 금액 대비 매출이 얼마나 나왔느냐가 효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발, 보쌈, 뭐 피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건당 주문 금액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객단가를 높이는 작업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통계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서 주별, 월별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다순위 앞을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결제한 울트라콜 광고 깃발 대비 효율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어머 얘 2.6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깃발을 뽑지는 않고 왜냐면 저는 본점이고 저희는 계속 테스트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데 깃발 위치를 변경을 하면서 저는 5배 이하로 효율이 나오는 거는 깃발 변경을 바로바로 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내가 오늘 변경을 했는데 바로 조회를 했을 때 다음날 조회를 했는데 좀 효율이 낮은 것 같아. 그렇게 바꾸시라는 건 아니고 깃발 위치를 변경을 하고 나서는 최소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신 다음에 효율이 너무 낮다 혹은 효율이 잘 나온다 이랬을 때 그냥 바로바로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주 정도의 시간은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쨌든 좀 신경 많이 쓰시는 게 어떻게 하나 좋죠. 그냥 자주 들여다보시고 이것저것 자주 바꾸시고 사실 주거단지 지역에 딱 중간에 꽂으면 된다라는 그런 통상적인 법칙이라는 건 있지만 그게 또 다 통용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 연락처에서 법칙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 바꿔보고 또 나한테 맞는 위치가 있어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그 뭐 내가 매출 대비, 깃발 대비 너무 매출이 안 나온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계속 바꿔보면서 나한테 맞는 위치를 찾고 매출이 튈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 깃발 꽂는 것도 자신 없고 솔직히 이거 바꾸는 것도 너무 귀찮고 영업하는 것만으로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하고 있냐, 저런 거는 뭐 관심이 있고 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자신도 없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배달을 하면 배달 대행 업체랑 컨택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만큼 그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도 사실은 없어서 제가 깃발을 5개 정도 꽂으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매출이 잘 터지는 곳 위치를 5개 정도만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너무너무 기꺼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자신 없으면 일단 그 주소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주소 등록해가지고 거기로 시작을 하다가 2, 3주 있다가 효율 봐서 그 중에 안 좋은 데는 뭐 나랑 맞지 않는 거니까 뽑고 그 다음에 또 위치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왜냐면 기사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그 배달이 잘 터지는 지역은 모든 배달 음식을 다 커버하는 위치니까 그 중에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아이템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배달이 많이 터진다는 건 거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로 일단 꽂았다가 나한테 맞는 위치를 그때부터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울트라콜 깃발은 유튜브를 찾아보고 하셔도 보통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정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답을 딱 드릴 수 있고 저도 정답을 알고 막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배달 위치도 마찬가지고 배달 팁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팁을 보면은 여기 메뉴 관리 들어가서 아니 가게 관리에서 주문 정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배달 팁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 주문 금액을 얼마나 설정을 하냐, 그리고 내가 어느 동네는 어디까지 받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잘 설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배달팁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12,000원짜리 주문을 받았는데 배달팁이 6,500원이 나왔어요. 이제 그 주문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알바 친구가 매장에 있다 보니까 실수로 주문을 받아버려가지고 그거를 거의 진짜 한 몇백 원 남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백 원 남기고 눈물을 머금고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살펴봤더니 제가 배달팁 설정을 좀 잘못해놨더라고요. 그 동네는 배달팁을 최소 2,000원에서 3,000원은 받아야 되는 동네인데 저는 지금 상한선이 2,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를 미처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동네는 제가 배달 권역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들어올 일도 자주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배달팁을 가지고 좀 실랑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없앴는데 배달팁 설정을 초기에 어떻게 해놓으시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이 동네에 배달팁이 어떻게 해야지 먹히고 어떤 게 적정 수준인지를 모르니까 그럴 때는 제가 만약에 한식 배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맛집 랭킹에 들어가서 맛집 랭킹에 있는 데들은 다 배달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의 맛집 랭킹이라던가 아니면 저는 그냥 같은 카테고리 다 봐요. 다 보면서 어느 정도 영업을 좀 잘하고 있는 곳들 배달 팁을 따라가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업체가 최소 주문 금액 8,000원에 배달 팁을 3,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 일단 똑같이 설정을 해요. 일단은 똑같이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량이라던가 이런 거 판매 추이를 좀 보면서 그때그때 한번 테스트해보고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데 저도 처음부터 배달팁이 딱 나한테 맞게 떨어져서 뭐 이익을 많이 남긴다던가 주문이 확 뜬다던가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든 한 달 정도의 과정은 필요해서 일단은 벤치마킹 하실 업체 통해서 선택을 하시되 설정을 하시되 나중에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울트라콜 뭐 이런 셀프 서비스 뭐 배달 팁 이런 거 너무 어려우시다고 여겨지시면은 어차피 섭외하는 그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서 깃발을 꽂을 주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그걸로 배달 구역 설정을 해 놓으시고 배달 지역 설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배달 팁이라던가 이런 추가 배달 팁이라던가 이런 지역 설정은 벤치마킹 하고자 하시는 그 업체 거 일단은 따라 하시되 나중에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이 배달의 민족에서 광고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이디가 발급되는 사장님 광장의 셀프 서비스를 진짜 100% 200%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게 관리에 보면은
기본 정보. 여기 보면 로고 있잖아요. 이 로고가 사실 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로고를. 그리고 로고 하나 하려면은 뭐 한 2, 30만 원 주고 로고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간판의 역할을 하는 로고이긴 하지만 되게 조그맣게 보여요. 조그맣게 보이고 뭐 크게 뭐 돈 들여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좀 눈에 잘 띄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 볼 때도 그 썸네일 따라서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썸네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로고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임팩트 있게 단순하게 뭐 되게 막 화려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하시고 대신에 눈에 잘 띄게 좀 약간 색깔 강조해가지고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저는 그것도 좀 괜찮았어요. 차라리 디자인이고 뭐고 좀 별로다 싶으시면은 색깔 있는 배경에 그냥 그 상호명 있잖아요. 그것만 좀 예쁜 글씨체로 써놔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내 상호만 제대로 딱 알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게를 많이 봤는데, 그냥 테두리색이랑 내가 글씨체, 테두리색, 그리고 글자 배열만 되어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내 가게명이나 잘 알려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되게 일부러 느낌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이도 저도 뭐 캐릭터가 없으시다거나 뭐 로고로 할 만한 심볼이 생각이 안 나신다거나 디자인 자신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한글로 하시되 색 배열만 좀 잘해보셔도 배달의 민족에서 충분히 손님이 딱 봤을 때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제가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서 유용한 사이트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거 사이트 제가 혼자서 영업을 준비하면서 되게 유용하게 썼던 사이트들이에요. 일단 여기엔 지금 없는데 비즈하우스랑 그리고 망고보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되게 못해요. 뭐 당연히 전공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그냥 시간을 좀 내서 배울 걸 배우지 않았던 게 지금 되게 한이 되거든요. 포토샵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런 결핍을 해결해준 게 망고보드랑 비즈하우스였어요. 망고보드는 나중에 한번 로그인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사용법 자체가 일단 되게 간편하고 깔끔해요. 제가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감이 바로바로 오고 다 깔끔해가지고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쁘고. 그래서 뭐 리뷰 이벤트 이미지 작업이라던가 로고 작업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망고보드 사용하셔도 충분히 마음에 드는 결과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몽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크몽에서 뭐 간단한 보정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뭐 사진 같은 거 전체 세팅하고 싶어가지고 세팅하실 때 그냥 그런 거 사진 작가 섭외한다던가 이럴 때 그냥 크몽 이용하시거나, 또 숨고 여기도 되게 괜찮아요. 숨고 이용하시고, 또 이제 후에 사실 온라인상에서 배달의 민족 세팅해서 유용하다기보다는 오프라인 창업하실 때 있잖아요. 뭐 배달 창업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홀매장 창업하실 때도 창업할 때 숨고는 참 유용한 것 같아요. 특히 인테리어, 전기, 수도, 설비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나. 그냥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할 필요가 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 추천해드리는 사이트고, 여기에서 뭐 디자인도 다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디자인 의뢰를 해봤을 때는 숨고는 좀 비교적 비쌌어요. 숨고는 조금 비쌌고, 간단한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걸 의뢰할 때는 차라리 크몽이 괜찮았고, 뭐 설비를 한다거나 약간 좀 그런 3만 원, 5만 원 단가를 넘어서는 뭔가를 할 때는 숨고가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숨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하우스 여기 해놨었네. 그리고 마케팅은 제가 알기론 이 마케팅 수업이 제 이후에도 되게 자세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케팅은 추후에 정말 전문 강사님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마케팅을 늘 모든 강의에 껴놔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명칭을 써놓는 이유는 뭐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만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지만, 그리고 샵인샵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뭔가 영업을 잘 하고 계시다가 샵인샵에 들여놓는 자체니까 괜찮지만, 그거 말고 그냥 홀 매장을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그런 분들도 많을 거니까 당부를 드리자면, 처음부터 이제 너무 이제 광고 업체를 써서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왜냐면 그건 나중에 내가 충분히 내 매장을 다 이해하고 내 매장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스스로, 그리고 내 매장을 뭔가 알릴 수 있는 요소가 생기고 나서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네이버 예약이라던가 네이버 지도라던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충분히 내
내 스스로 나만의 미니 홈페이지, 나만의 뭐 CS 직원 이런 식으로 다 충분히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해도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를 내가 시간 내서 배워서 내 매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면 되지. 이거를 대행사를 통해서 뭐 블로그 작업을 맡긴다던가 인스타그램 세팅을 맡긴다던가 뭐 운영을 맡긴다던가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마케팅을 이 제 다음 수업 외에도 앞으로 많은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제로 매장 알리시는 데 힘을 쏟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더 여기 재료 관리나 직원 관리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아쉽게도 다음 수업이 5시 10분이라고 전달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뭐 어떤 분한테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배달은 남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와 기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 다 좀 유념하셔서 객단가 세팅 잘하고 내 매장 상황에 맞게 충분히 최대의 가성비를 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시작하면 재밌게 충분히 남 추가 매출 올리면서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전혀 고려 없이 눈앞의 매출만 생각해가지고 몰라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러고 시작하시면은 되게 고통스럽게 하루에 100원, 200원 남기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접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많이 어렵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배달이라던가 이런 온라인밖에 없어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다양한 좋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게 많으니까 천천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이제 어려우시고 이제 잘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여기로 연락 주세요.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여기 메일, 인스타, 연락처 얼마든지 제가 조언해드리고 지금 현실 공감한 왜냐면 다 제가 겪어왔던 과정이고 다 극복해 나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거나 하면은 지금 이 강의보다는 훨씬 자세히 잘 설명해드릴게요. 들어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